어머니 연합기도운동 서울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2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구티비가 한국교회 독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부산에서 첫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관람한 성도들의 추천이 이어졌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간들이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갈라진 한국 장로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며 제2차 웨슬리언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엔 2만여 명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국가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2008년 부산에서 6명의 여성들이 모여 시작된 어머니 연합기도회는 전국 18개 도시를 확산해 기도회 불씨가 서울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교파 어머니 연합기도 운동 서울 마마클럽 어머니 연합기도회가 2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한다는 어머니들의 순수 연합기도 운동인 마마클럽은 2008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해 지금은 창원, 전주, 춘천, 광주 등 전국 18개 도시로 확산해 지역별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저스 페스티벌 주최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엔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격려사를 전한 공동준비위원장 임다윗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며 사랑의 불길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마마클럽을 통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마마클럽 어머니 여러분들을 볼 때 한국교회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어머니들의 기도가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민족, 주여 마마클럽 어머니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더 리바이벌, 다시 부흥케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국가와 한국교회, 다음 세대 등 8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합심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위대한 능력이라며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이 나라의 가장 귀한 기도의 용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마클럽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함께 모여 기도할 뿐 아니라 흩어져서 개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기도하는 도시 연합기도 운동입니다. 서울 마마클럽은 2022년 노원구에서 첫 기도회를 갖고 23개 서울 지역구로 기도의 불길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복음적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준비하는 기도의 마중물이 되길 소원하며 다시 한번 제2의 대부흥을 꿈꾸길 다짐했습니다. 마마클럽 대표 조금혁 권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조국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이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며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가 국내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개봉 전 부산의 한 교회에서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만큼 많은 관객들이 모여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관람객들은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영화라며 가족들과 함께 꼭 봐야 하는 영화라고 추천했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구티비가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상영됐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진행된 영화 상영회는 1,1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본당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저녁 예배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인 수치라고 포도원교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통째로 이렇게 상영한다는 게 굉장히 담임 목사로서 부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왔어요. 성도들의 호응이 뜨거웠고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영화여서 좋았고. 영화가 시작되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객들은 소녀의 기적을 보며 웃음과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관람을 마친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 느낄 수 있었고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요. 정말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희가 이렇게 느끼며 살아오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영화로 보니까 정말로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자기 믿음에 이제 확신이 없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고 이 영화를 보면 그 믿음이 100%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가족 사랑 또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너무나 좋은 영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코로나를 깨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4주 연속 6위를 차지하며 복음을 전파한 영화입니다. 구티비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국내 교회에 독점 제공하며 개봉 이후 많은 교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에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간들이 나왔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앙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다. 신간 고난을 넘다에 나온 구절 중 일부입니다. 신길교회 이기웅 목사는 고단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저자가 겪은 고난을 바탕으로 연단을 통해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풀어냈습니다. 아버지를 3살 때 여의고 조부모님 슬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자는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수많은 고난을 극복했다고 밝힙니다. 책은 저자가 고난 속에서 직접 활용한 성경적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독자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책을 통해 성경 원리들을 익히고 잘 적용시켜 극복하길 바란다고 독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책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경진 목사는 성공주의와 자기연민, 평가주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성경 해석을 통해 제시합니다. 고난에 지친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동기부여도 전합니다. 성도의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장마다 짧은 기도문도 제시합니다. 책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삶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탈북민들의 큰어머니 고 주선의 장신대 명예교수를 주제로 다룬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순배 화백의 그림과 시를 통해 책으로 탄생한 외톨이의 삶 섬김으로 즐거워내는 평소 주 교수가 좋아한 찬양, 성경 말씀, 어록과 자서전 주님과 한평생의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고난의 극복은 감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2부 고난 속에서 핀 감사의 꽃에서는 북한에서의 신앙생활과 월남 과정, 6.25 전쟁에서 겪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과정이 담겼습니다. 책은 독자들이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위로로 이어진다고 말해줍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갈라진 한국장로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과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양병희 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호소문에는 한국장로교회가 저지른 분열의 죄를 회개하며 장로교 이름을 사용하는 교단만 최소 200개가 넘는 상황에서 하나의 장로교회 복원을 위해 백석총회가 연합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존 웨슬리 신앙을 계승하는 6개 교단의 지도자 모임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지난 23일 서울 서광 성결교회에서 제2차 웨슬리언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이번 학술제는 개신교 3대 스승이라 불리는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또 존 웨슬리의 구원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설교에 나선 외협 박동찬 대표회장은 이러한 학술제를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협 창립 발기인인 양기성 박사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며 학술제의 기록을 엮은 책 개신교의 영원한 3대 스승 루터 칼빈 웨슬리를 발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심총회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김만영 예장합심 총회장과 국제보건의료기구 글로벌케어 박용준 회장 등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데브레첸의 헝가리 개혁교회 등을 방문해 후원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데브레첸 개혁교단과 우크라이나 개혁교회에도 후원금 1,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임시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위생용품과 간식 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인도적 지원도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4월부터 우크라이나 난민 긴급 구호를 위해 여러 차례 현지 실향민을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개혁교회 총고르 목사는 그동안 지원해주신 덕분에 헝가리 보호소를 이용하는 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천 제일감리교회가 22일 주최한 제1회 다음 세대 절기예배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페스티벌 탐험 절기예배 속으로는 기독교 절기예배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 세대가 함께 즐기며 배우는 예배 축제입니다. 7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히즈쇼 뮤지컬팀, 마이미스트 조인정, 크로스 ING 창작 드라마팀이 무대를 꾸몄고 성탄절 등 6가지 절기예배 체험관, 절기별 놀이체험 부스, 음악 콘서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안정균 감독은 이번 페스티벌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 존폐 위기에 놓인 교회 학교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출발했다며 축제는 즐기는 가운데 귀한 신앙의 유산을 소유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로 필리핀 세부공항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23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전날 오후 11시 7분 악천후 속에 세부 막탄공항에 비정상 착륙했습니다. 여객기는 3번의 착륙 시도 끝에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공항에 착륙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로 이탈해 수풀에 멈춰섰습니다. 여객기 바퀴와 동체 일부는 파손됐지만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대책팀을 현지로 파견하고 우기용 사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 해제와 관련해 아직은 안전하게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며 약 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가 선언되더라도 한참이 지나야 실내 마스크를 안전하게 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절 독감 등 각종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유행까지 심화하면 의료 현장이 혼란을 겪게 된다며 소아 의료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4일 새벽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면서 우리 해군 함정이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공군 전투기를 출격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는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에서 NLL을 침범했습니다. 군의 1차 경고 통신에도 불구하고 침범하자 2차 경고 통신 시행, 군은 총 20발의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북한 선박은 이후 북상해 중국 방향으로 빠져나갔고 우리 군함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외교부가 새로 출범한 중국 지도부와 함께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을 기반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신임 최고 지도부에 대한 축전 발송 계획에 대해 중국 측의 공식 발표가 23일 이뤄진 만큼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3일 개최된 20기 중앙위 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습니다. 시 주석은 내년 3월 양회를 계기로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하며 당, 정, 군 3권을 완전 장악할 전망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BOC 월드와이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공산당 총서기직 3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전임 지도자들의 10년 집권 관례를 깨고 최소 15년 이상 집권하게 되면서 초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 주석을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했습니다. 또한 중앙정치국 위원 24명을 선출하고 이 가운데 시 주석의 측근 인사 4명을 최고 지도부에 진출시키며 최고 지도자 중심의 원팀 지도부를 구상했습니다. 한편 독재의 시동을 건 시진핑 3년임을 비판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이 물가를 급격히 밀어올린 여파로 유럽 곳곳에서 시위와 파업이 잇따르며 정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경제난을 심화시키는 바람에 2개월도 안 돼 퇴진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럽 정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한편 값싼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10만여 명의 노동자 등이 거리에 나서 임금을 올려달라 요구하는 행진 시위를 벌였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한 독일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물가 상승 억제, 화석 연료 의존 탈피 등 다양한 주장을 담은 구호를 내세우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러시아가 23일 미국,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 간 연쇄 전화통화에 나서며 전황 악화로 고전 중인 러시아가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장관들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분쟁지에 방사능 무기를 쓸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뜻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고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국방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 칠레의회가 동물에 지각 있는 존재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에 지각 있는 존재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주는 한편 사람 외 동물에 대해 각 종의 특성에 맞는 복지 보장 등을 담는 게 법률 개정 골자입니다. 또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동물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명시됩니다. 동물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여론은 칠레에서 2015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적 지위를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은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들면서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4도, 부산과 제주는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도에 때이른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단풍을 보며 가을이 왔다고 느끼는 찰나 벌써 겨울을 준비해야 되나 싶은데요. 이번 한 주 일교차클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